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난리난 한 러시아 100만 유튜버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잠깐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재미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가 코리아 러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정말 우연히 시작됐어요. 2021년 9월의 어느 날이었죠. 넷플릭스에서 뭘 볼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클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드라마를 보는 순간 제 눈은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요. 탄탄한 스토리, 섬세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와,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드라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하나씩 정주행하기 시작했죠. 매번 새로운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세련된 영상미, 다채로운 소재,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외모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완벽한 군무,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아이돌들의 끊임없는 노력. 이건 그야말로 대단함의 극치였습니다.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론 이렇게 멋진 문화를 만들어낸 한국이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론 우리 러시아 문화에 대해 약간의 열등감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내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건가? 처음엔 이런 제 모습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망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자극이야.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며 우리 러시아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던 거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여행 영상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 이게 정말 아시아의 한 도시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국 방문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을 상상하며 설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만들어준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가 코리아 러버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우연히 시작된 관심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있나요? 때로는 작은 호기심이
우리를 놀라운 모험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죠.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가슴은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두근거렸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나왔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첫인상부터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입국 심사대에서 친절하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직원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그 순간부터 제 눈은 창밖을 향한 채 떨어질 줄 몰랐어요. 넓고 반듯한 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경관,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세련된 건물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와, 이게 정말 현실이야? 하고 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주변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미각의 대모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의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연신 김치를 집어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봤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사실.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동, 강남, 홍대 같은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어 갔어요. 거리마다 넘쳐나는 활기, 세련된 패션,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 특히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료를 가져다 주는 걸 보고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아마도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일 거예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위치한 고궁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역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잊을 수 없어요.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신 아주머니,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도와주신 대학생, 그리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신 할아버지.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꿈꾸고 있었죠. 이렇게 가면 안 돼. 아직 볼 게 너무 많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올 땐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야겠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가득한 기분이었죠. 안녕, 서울. 곧 다시 올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나만 간직하고 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 코리어 러버 유튜브 채널의 아이디어가 탄생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방문한 나라에 이렇게 푹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에겐 한국이 그랬어요. 첫눈에 반한 사람처럼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제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방문 후 6개월 만이었어요. 이번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한국의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이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답니다. 먼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어요. T-머니 카드 하나로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 편리한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도 놀라웠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지하철 타면서도 일할 수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안전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스마트 시티 기술이었어요. 서울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들을 보면서 와, 이게 바로 미래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폴, 쓰레기통에 설치된 태양광 압축 장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했어요. 삼성 딜라이트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8K TV, 폴더블 스마트폰, 스마트 홈 시스템.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었죠.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의 로봇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안내 로봇, 카페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로봇,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전달하는 로봇까지. 이제 로봇이 일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아직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서 더욱 신기했죠. 그리고 5G 기술. 와,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핸드폰으로 고화질 영화를 순식간에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속도라면 온라인 게임도 끊김없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한국의 PC방에 가보니 그 빠른 인터넷 속도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도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배달의 민족 앱을 처음 써봤을 때 그 편리함에 깜짝 놀랐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 30분 만에 도착하는 걸 보고 이게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구나 하고 실감했답니다. 에너지 기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서울 곳곳에서 본 태양광 패널들, 전기차 충전소. 한국이 친환경 기술에도 앞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러시아도 이런 친환경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간의 체류 동안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에 감탄했어요. 지문 인식으로 문을 여는 숙소,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는 편의점, AI 스피커로 조절되는 호텔 객실.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죠. 이래서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구나라고 실감했죠. 여러분,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에겐 한국이 그랬어요. 마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죠. 이런 경험들이 제 한국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답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감동받았던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몰라요. 제 세 번째 한국 방문은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리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지도를 들여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서툰 영어로 어디 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적지를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주저없이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라는 제 말에 할머니는 그저 우리나라에 온 손님인데 당연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날엔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 방문하는 자리였는데도 친구의 부모님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저를 반겨주셨죠. 러시아에서 왔다며 추운데 고생했겠네라며 걱정해주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계속 권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회식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문화가 신기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속에 숨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하고 음식 주문 후 30분 만에 배달되는 것. 이런 게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니 새삼 감동이더라고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좋았어요. 러시아의 카페는 주로 커피를 마시고 바로 나오는 곳이지만 한국의 카페는 마치 작은 사랑방 같았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공부를 하고 때로는 혼자 여유를 즐기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처음 이 문화를 접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잊고 용서하며 새해를 맞이한다니 정말 멋진 문화라고 생각했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우리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회사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따뜻함을 느꼈죠. 개인주의가 강한 러시아와는 달리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가 참 멋있어 보였어요.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힘들 때 서로 돕는 모습.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죠.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아팠을 때 경험한 한국인의 따뜻함이에요. 갑자기 고열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걱정해주고 돌봐줬는지 모릅니다. 죽을 끓여오고 약을 사다 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기술의 발전도 놀랍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어 한국이 더욱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 말이에요. 저에겐 한국이 그런 곳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제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던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최첨단 기술과 오래된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제 네 번째 한국 방문은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 다른 차원의 한국을 만나게 되었죠.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현대적인 의상을 입은 사람들 속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과 아름다운 단청. 그 옛날 왕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와, 이런 게 500년 넘게 보존되어 있다니. 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옆에 현대식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북촌 한옥마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한옥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답니다. 인사동을 걸으며 느낀 감동도 컸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미술 갤러리가 나란히 있는 모습,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 전통이 단순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특히 한글로 된 간판들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현대적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고궁들과 한강. 와, 이게 바로 서울이구나라고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요. 현대와 전통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풍경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가 길 건너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서 김치 파스타를 먹는 경험.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템플스테이 체험도 정말 특별했어요. 천년 고찰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명상을 하는 경험.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전통의 힘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절 마당에서 본 노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답니다. 한복 체험도 해봤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셀카를 찍는데 마치 타임슬립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복 위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전통과 현대의 조화구나라고 생각했죠. 국립중앙박물관 방문도 큰 감동이었어요.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현된 신라 금관을 보며 우와, 이렇게 옛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놀랐죠. 전통 문화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는 한국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명절 문화. 추석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전통 차례를 지내면서도 아이들은 한편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이상해 보였지만 곧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둘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능력. 이런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죠.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어떻게 코리어 러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릴게요.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한국에서의 여러 번의 방문과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를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초 용기를 내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색했고 편집은 더더욱 어려웠죠.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밤새 조회수를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과연 누가 볼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제 영상에 수백 개의 조회수와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주로 한국 여행 팁이나 문화 소개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TOP 10. 한국어 기초 회화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 편의점 음식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10만을 넘더라고요. 우와, 사람들이 이런 일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깨달았죠.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을 체험해보고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한국식 술자리 문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죠. 매 영상마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보람찼어요.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들로부터 협찬 제안도 받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죠. 내가 정말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러시아 청년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제 영상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죠. 우와, 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구나라는 생각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어요. 가끔 부정적인 댓글에 상처받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진심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어요. 내가 느낀 한국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영상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한국 분들이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해요. 최근에는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주, 강릉 같은 도시들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서요.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직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코리어 러버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단순히 유튜버가 아닌 문화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한국과 러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하고 싶어요.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인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흥미로운 여행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경험한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음식이 더 입에 맞고 한국식 정서가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씩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 2022년 드디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한 거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 까다로운 심사 과정.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죠.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국 친구들, 심지어 처음 만난 공무원분들까지.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나는 정말 행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내 영주권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제2의 고향이 아닌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외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제가 가진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요. 이제 제 꿈은 한국과 러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돕거나 러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싶어요. 또한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고 싶어요. K-팝,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에 대한 제 사랑과 열정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 꿈은 언젠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그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동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니까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하지만 제 한국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참 감동적이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